안녕하세요. 이번 엑스레이 강의에서는 KVP와 MA 조절, 필라멘트 전류, 공간 전화, 레이팅 차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속 전압 KVP와 관전류 MA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속 전압은 여기 있는 음극과 여기 있는 양극 사이에 적용되는 최대 전압을 의미합니다. 이 전압 차이 때문에 음극에 있는 전자들이 양극으로 가속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속 전압은 전자의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전압 차이가 높을수록 전자 에너지도 높아지고요. 빨리 움직이게 되니까 운동 에너지가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X선의 투과력이 향상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 발생되는 X선의 양도 늘어나게 됩니다. 유방 촬영을 할 때처럼 저에너지의 X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가속전압을 25kV 정도로 낮게 사용을 하고 뼈나 흉부 촬영 같이 고에너지의 X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140kV의 높은 가속전압을 사용을 합니다. 지금 KV랑 KVP가 혼용되고 있는데 KV는 킬로볼트죠. 1000V 단위고 KVP는 이 가속전압이 조금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가장 제일 높았던 가속전압, 그 P가 피크의 약자인데 그 최대 가속전압을 의미합니다. 일반적으로는 KV와 KVP를 혼용해서 써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 KVP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 하면은 방사선 영상의 대비에 영향을 줍니다. 저전압이면은 엑스레이의 X선의 힘이 에너지가 약하기 때문에 잘 못 뚫고 지나갑니다. 그래서 뚫을 수 있는 것과 뚫지 못하는 것이 사진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대비 영상이 되고, 만약에 고전압이다 그러면은 뚫기 어려운 거, 뚫기 쉬운 걸 다 뚫어버리기 때문에 저대비가 됩니다. 여기 밑에 예제 사진이 1번, 2번, 3번이 있는데 1번하고 2번을 보시면은 밀리암페어 세컨드는 똑같고 요 KV만 다릅니다. 2번이 KV가 더 높죠. 그래서 2번에서는 대부분의 생체 조직을 다 뚫고 지나가 버렸기 때문에 사진이 전체적으로 까맣게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관전류 MA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A는 음극에서 다시 여기 있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전류, 이 전자의 양입니다. 여기 마이너스 전자들이 날아가고 있는데 전자들이 많이 날아갈수록 관전류가 높은 거겠죠. MA가 높아지는 거고, 전자가 많이 흐를수록 여기 가서 양극에 가서 많이 부딪히니까 X선도 많이 생성이 됩니다. X선이 많이 생성이 되게 되고 2D 촬영, 2차원 촬영, 우리가 보통 엑스레이 찍는다 할 때 그런 경우에는 50에서 400mA 정도의 관전류 값을 사용을 하고요. 3D 촬영, 우리가 예를 들어서 CT를 찍는다 그럴 때는 여러 방향에서 찍어야 되니까 좀 더 그 관전류 값이 높게 되겠죠. 그래서 1000mA 이하의 관전류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여기 예제 사진에서 이번엔 2번하고 3번을 보시면은 KV는 같아요. 그런데 MAS, S는 초죠. 시간인데 S를 똑같이 놨으면 MA도 MA만 비교하면 되는데 2번에 비해서 3번의 MA가 떨어졌습니다. MA를 낮췄더니 발생되는 X선의 양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2번에서는 많이 뚫고 지나갔는데 3번에서는 별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똑같이 비율로 보면 똑같이 뚫고 지나가지만 절대적인 X선의 양이 적기 때문에 좀 더 뼈나 이런 부분이 더 잘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VP와 MA를 잘 조절해서 우리가 원하는 생체 조직을, 뼈면 뼈다, 심장이면 심장이다, 폐면 폐다, 이것을 제일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값을 찾아내야 합니다. 자, KVP와 MA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KVP는 X선의 투과력에 영향을 주고 MA는 발생되는 X선의 양에 영향을 주는 거였죠. KVP와 MA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면은 X선의 투과력과 X선의 양을 우리가 독립적으로 조절하게 되면은 원하는 X선 영상을 얻기가 참 쉬울 텐데 그렇게 독립적인 조절을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경우를 볼 수 있는데 1번 필라멘트 전류가 고정된 경우, 2번 공간 전화 효과, 3번 열 및 X선 간 레이팅
차트로 인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경우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VP와 MA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첫 번째는 필라멘트 전류가 고정된 경우입니다. 자, 여름극 필라멘트에, 여름극을 기준으로 얘기할 때 필라멘트에 전류를 흘려주면은, 그러면서 필라멘트를 가열하면은 필라멘트에서 전자들이 조금씩 이렇게 빠져나와서 전자구름을 만들게 됩니다. 이 전자구름은 전자들이 이동하진 않고 진짜 구름처럼 떠 있는 거예요. 필라멘트 전류는 앞에서 얘기했던 MA와는 다릅니다. 이 MA는 관전류고요. 관전류는 X선관에서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그 전자들을 표현하는 것이 관전류고, 지금 필라멘트 전류는 전자들이 필라멘트에 와서 이렇게 뱅글뱅글 돌다가 빠져나가는 이 전류를 말하는 겁니다. 자, 필라멘트에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요 전자구름에 들어가는 전자양도 많아집니다. 그럴 때 KVP를 걸어주면은, 전압을 걸어주면은 이 전자구름에 있는 전자들을 양극이 가져가게 되겠죠. 땡겨가게 될 텐데, KVP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압이 세지니까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하면서 MA 값도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포화 상태는 언제 이르냐? 이 전자구름에 있는 것들을 다 엄청 많이 갖고 가게 되면은 이제 포화 상태, 더 이상 KVP를 올려도 MA가 늘어나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고요. 자,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필라멘트 전류가 4.6A일 때, 여기에 4.6A의 전류를 흘려주고 있을 때 KVP가 0이면은 전자구름에만 전자가 있고 이동하는, 음극에서 양극으로 이동하는 전자는 없겠죠. 전압이 전혀 없으니까. 그런데 KVP가 커지면은, 조금씩 전압이 걸리면은 이 전자구름에 있는 전자들이 하면서 조금씩 이제 딸려가게 됩니다. 그러면 MA도 늘어나겠죠. 전류가 늘어나는 효과가 나니까 KVP를 올렸는데 MA가 따라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여기 있는, 가져갈 수 있는 전자양을 다 가져가는 그 순간이 오면, 그때부터는 KVP를 올려도 전자양은, MA는 늘어나지 않는 그런 이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 그런 상태가 되죠.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KVP만 올리는 게 불가능한 거예요. 4.6A의 필라멘트 전류가 있을 때 나는 KVP는 요 정도, 예를 들어서 25kVP를 쓰면서, 그렇게 되면 MA는 200이 되는데 난 100을 만들고 싶어. 그런 게 안 되죠. 300을 만들고 싶어도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독립적으로 조절하고 싶으면 어떡하냐? 만약에 지금 KVP가 25고 MA가 200인데, 요 점인데 나는 MA를 300으로 만들고 싶다. 그러려면은 쭉 따라 올라가서 여기가 300이니까 필라멘트 전류를 4.8로 올려야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KVP와 MA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려면 필라멘트 전류 값을 바꿔줘야 합니다. KVP와 MA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공간전화 효과가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공간전화 효과라는 것은 여기 있는 전자구름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입니다. 자, 여름극 필라멘트에서 필라멘트 전류를 흘려주면은 전자들이 필라멘트에 흘러가다가 뜨거우니까, 열이 있으니까 몇 개가 이렇게 전자들이 이렇게 뿜어져 나가죠. 그래서 여기 구름 형태로 필라멘트랑 양극 사이에 구름처럼 이렇게 전자들이 둥둥 떠 있게 됩니다. 흘러가지는 않아요. 전압을 걸기 전까지는 흘러가진 않고 그냥 여기 진짜 구름처럼 가만히 있는데, 자, 원래는 여름극이 마이너스고 양극이 플러스니까 전자들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전자구름에 전자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럼 전자구름이 거대한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럼 전압이라는 거는 상대적인 거니까 전자구름에 비해서 필라멘트가 플러스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흘러가게 되니까
우리가 원했던 거는 전자가 이쪽으로 가는 건데 전자그룹 입장에서는 필라멘트도 풀렀으니까 전자들이 다시 필라멘트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공간전환 효과고, 그래서 전자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현상은 KVP가 낮을 때 굉장히 이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요. 또한 여름극의 특성이에요. 왜 여름극의 특성이냐면은, 자, 음극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죠. 크게 여름극이 있고 냉음극이 있는데, 여름극에서는 이 전자구름을 사용해서 그 전류를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전자구름 때문에 나타나는 효과가 공간전환 효과이기 때문에 이게 여름극의 특성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냉음극에도 여러 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냉음극 중에 이런 전자구름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에는 공간전환 효과로 인한 제약이 없겠죠. 자, 그래서 공간전환 효과로 인해 낮은 KVP에서는 MA를 일정 수치 이상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이 그래프를 보시면은, 자, 이 KVP를 20kV로 고정을 시킨 경우에 20kV의 전압을 양쪽에 걸어줬을 때 필라멘트 전류, 이 필라멘트에 흐르는 전류를 조금씩 높여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필라멘트 전류가 0이면은 전자구름도 없겠죠. 그러다 필라멘트 전류가 늘어나면은 이 전자구름에 있는 전자량도 조금씩 늘어날 텐데, 그러면은 전자구름이 생기면서 이 양극으로 이동하는 전자도 생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필라멘트 전류가 높아질수록 어느 정도까지는 이 MA도 커지게 되는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그냥 포화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필라멘트 전류를 높이더라도 더 이상 MA를 높일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20kV에서 0.4A, 그러니까 400mA네요. 400mA를 원한다. 그러면은 가능해요. 여기에 0.4A면 400mA니까 가능한데, 만약에 내가 뭐 0.6A, 600mA를 원한다. 그러면 20kV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MA를 높이기 위해서는 KV도 똑같이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오죠. 그래서 MA와 KVP가 독립적으로 조절될 수 없는 경우, 두 번째 공간전화 효과였습니다. 이 공간전화 효과는 KVP가 낮을 때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시면은 60kV 이상에서는 그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자, 그래서 저전압일 때 이 문제가 특히 두드러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KVP와 MA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 세 번째, 열 및 X성관 레이팅 차트로 인한 경우입니다. 자, X성관에서 전자가 양극에 부딪힐 때 에너지의 99%는 엑스레이로 변환되면 참 좋은데 그게 아니고 열로 변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양극이죠. 양극인데 이런 부분들이 열이 너무 높아서 양극이 파손이 된 경우에요. 이러면은 정상적인 엑스레이가, 우리가 원하는 양질의 엑스레이가 나오지 않겠죠. 자, 그래서 열은 파형계수 곱하기 가속전압 곱하기 관전류 곱하기 노출시간인데, 지금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KVP와 MA니까 가속전압과 관전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KVP와 MA가 여기 들어있죠. 그래서 KVP와 MA 둘 중에 하나라도 너무 높아지면은 열이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둘 다 높아지면 당연히 열도 더 많이 나고, 특정 온도 이상이 되면은 X선관이 고장이 나게 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그래서 X선관을 여러분이 이제 주문해서 사시면은 레이팅 차트라는 게 따라올 거예요. 레이팅 차트. 이게 뭐냐 하면은 X선관이 안정적으로 작동하는 전압과 KVP죠. 전압과 전류, 그리고 시간. 똑같은 전압과 전류더라도 이게 몇 초 동안 가동하냐에 따라서 열이 다를 테니까 전압과 전류와 시간의 범위를 그려놓은 것이 레이팅 차트입니다. 이 안에서 안정적으로 이 튜브를 쓰세요. 이 X선관을 쓰세요. 이런 의미입니다. 요게 X선관 레이팅 차트의 한 예제인데, 예를 들어서 여기 예제를 볼게요. 0.1초간 촬영을 한다. 0.1초간 촬영을 하면은
내가 150mA를 쓴다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최대 킬로볼트는 100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더 투과력을 더 세게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뭐 뼈를 찍어보고 싶다, 뼈도 뚫어보고 싶다. 그러면은 kVp를 내가 137까지 올리고 싶다, 여기까지 올리고 싶다. 그러면 이 150mA에서는 그렇게 하면 튜브가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100mA로 전류 값을 낮추면은 그럴 때는 kVp를 올릴 수가 있죠. kVp를 올리고 싶다면은 MA를 낮춰야 한다. 여기 있고, 두 번째로 만약에 나는 투과력 말고 X선 양을 늘리고 싶어 하면 150mA를 200mA로 바꾸고 싶어. 근데 그랬더니 아까 100kV는 150mA일 때는 튜브가 견딜 수 있었는데 200mA일 때는 이 안쪽만 견디니까 100kV를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 어쩔 수 없이 킬로볼트는 75kV 이하로 낮춰야겠죠. 이 안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MA를 높이려면은 kVp가 낮아지게 된다. 자, 그래서 이 경우 역시 kVp와 MA가 독립적으로 조절될 수 없는 경우였습니다. kVp와 MA를 독립적으로 조절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지금까지 알아보았는데요.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kVp는 가속전압이고 음극과 양극 사이에 적용되는 최대 전압을 뜻합니다. 전자의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되고 결과적으로 X선의 투과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MA는 관전류고요. 음극에서 양극으로 흐르는 전류, 전자의 양이기 때문에 결국 X선의 양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kVp와 MA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면 참 좋은데 그러지 못하는, 독립적으로 조절이 불가능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필라멘트 전류가 고정된 경우. 이 경우 kVp를 높일수록 전자가 더 많이 이동하면서 MA 값이 높아지다가 포화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무슨 뜻이냐면은 kVp가 있을 때 kVp에 상관없이 MA 값을 우리가 바꿀 수 있으면 좋은데 kVp 값에 따라서 MA가 어떤 kVp와의 어떤 관계를 가지고 저절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kVp와 MA를 독립적으로 조절하려면 이 경우에는 필라멘트 전류 값을 바꿔야 합니다. 두 번째, 공간전화 효과. 전자구름이 음극에서 양극으로 전자가 흐르는 것을 방해하는 현상이었고 kVp가 낮을 때 발생했으며 열음극의 특성이었습니다. 세 번째, 열 및 X선관 레이팅 차트. 자, kVp와 MA가 모두 높을 때, 아니면은 하나가 낮더라도 다른 하나가 극단적으로 높아도 뭐 비슷한 경우가 나오겠죠. 자, 이거는 X선관이 고장나지 않고 열을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에 대한 내용이었고, 역시 kVp가 하나가 높아지면 MA가 낮아져야 하고 MA를 높이려고 하면 kVp를 낮춰야 하는 그런 경우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레이팅 차트를 통해서 확인해 보았습니다.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X선에 관한 또 다른 강의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